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해외 축구, 월드컵 토너먼트 또 이제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첫 경기는 볼티모어 대 화싹입니다. 어제보다는 선발진들이 확실히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애들이죠. 어제 바드는 조금 별로다. 요즘에 버크는 좀 살아나고 있다 이랬는데 사실 경기는 그대로 흐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바즈 이후에 화싹이 좀 빠따를 공략을 해주는 오히려 바드는 7이닝을 견뎠는데 그런 경기였었는데요. 오늘은 어제 비하면 선발진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 패디가 오프너를 쓴다 하면 좀 이제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투수들이 이제 오프너를 쓴다는 건 본인의 뭐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지 되게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패디는 오프너랑도 짝을 많이 이렇게 맞추는 셈입니다. 그래갖고 오프너 쓴 다음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성적이 많이 회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얘가 워낙에 그동안 안 좋았으니까. 지금 근데 6월 달에는 5경기 동안 이닝은 21이닝밖에 안 된 1.69거든요. 본인의 활약 자체는 챙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트레이 깁스는 볼티모어에서 좀 신인급인데 그냥 뭐 이닝이라든지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뭐 땅볼 유도 비율 좀 좋다. 뭐 그 정도고 제구도 지금 볼넷이 19개나 되거든요. 30이닝 동안. 진짜 심각한 수준인지라 엄청 막 개 터진 적은 없기는 한데 일단 볼티 로테이션에서는 좀 만만하게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게 맞대요상으로 볼티모어가 9연승을 달리고 있다. 넓게는 15승 1패다 이랬는데 어제 그게 이제 깨졌죠. 화싹이 빠따를 너무 잘 쳐가지고 선발 상태는 오히려 바즈가 잘해준 편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늘도 화싹을 못 볼 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또 이제 바람 같은 것들이 외야로 많이 분다고 하는데 화이삭스가 어제도 홈런을 못 치긴 했어도 이거를 전부 다 콜튼 카우저가 어려운 타구를 2개나 잡아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오늘은 뭐 홈런까지는 모르겠지만 화싹이 투타 양면에서 좀 괜찮을 만하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볼티도 지금 썩 좋은 구간은 아니라서 이거는 맞대결상으로 볼티가 좋았던 게 깨졌다면은 화싹을 못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최근에 한 점 차나 언더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10.5는 이 정도 선발들에서는 솔직히 언더는 못 보겠고 저는 일단 한 점 차도 같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 텍사스 경기 바이비 대 디그롬인데요. 이것도 제가 어제 이 텍사스가 클리블랜드 원정 가가지고 8시즌 때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어제 제가 이런 것도 보여드리면서 이제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시즌째 전부 다 이렇게 루징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1승을 선취를 했습니다. 어제는 저는 텍사스가 마운드가 좀 그렇게 운영이 될지 몰랐는데 마이너리그 선수 올릴 줄 알았는데 패덱을 물어와가지고 얘를 쓰더라고요. 근데 패덱이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클리블랜드 바다도 모자랐고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강조가 된 것 같거든요. 과연 이런 기록을 이어가려면 오늘 디그롬을 잡아내야 되는데 일단 디그롬이 지금 얘가 제가 올 시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피홈런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풀 에어 퍼센트 당겨치고 높이 뜬 공 이런 장사가 될 공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인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디그롬의 약점이 홈런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도 이 클리블랜드 구장은 비교적 홈런이 안 나오는 구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직전 경기 때도 좀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디그롬이. 근데 저번 구장이 또 이제 마이애미였으니까 마이애미가 그 당시에 홈런 파크 팩터가 가장 낮은 추이라고 했었죠. 가디언스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인데 여기도 이제 4번째로 낮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뭐 순위가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은 그냥 오랫동안 클리블랜드 구장은 또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었잖아요. 여기 홈런 파크 팩터 굉장히 낮고 전체적인 파크 팩터도 상당히 낮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글로브 라이프 필드보다도 이 구장이 오히려 디그롬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디그롬은 뭐 나쁘게 볼 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텍사스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편이었잖아요. 5연승째고 어제 이제 클리블랜드의 메시 거의 뭐 에이스급인데 잡아냈다. 바이비도 근데 요즘에 잘하기는 합니다. 오락가락하기는 해도 요즘에는 특히 이닝도 잘 먹고 괜찮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잘하는 애들이긴 한데 저는 기록이 깨질만도 한 것 같아요. 저기 막 엄청 연승까지도 아니고 루징 시리즈 중이다? 깨질만도 한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오늘 디그롬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언더라든지 텍사스의 승리나 뭐 한 점 차 이런 거 보고 있는데 뭐 다 기록 따라가는 셈이에요. 디그롬의 약점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 그리고 빠따 싸움으로 가면은 지금 클리브보다는 텍사스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그리고 필라델피아 대 피츠버그입니다. 산체스랑 챈들러고요. 일단 산체스가 저번 경기 때 되게 고전했었거든요. 5이닝 동안 5실점이나 했습니다. 1회 때 아마 4실점이나 했는데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요. 땅볼 투수답게 산체스도 좀 이제 그런 운 나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빅 타구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그날 이제 바비비 아마 375 정도로 되게 높게 찍혔었습니다. 이거는 시즌 초반에 산체스가 얘가 바비비 4할이 넘어갔거든요. 그때의 모습이 지난번 이야기도 조금 나왔다. 이제 홈런이 하나 있었고 다른 공들은 뜨질 않았어요. 전부 다 코스성 타구였는데 이게 막 총알같이 날아가가지고 내야를 뚫을 정도였냐. 그런 타구는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코스성 약한 안타가 연속적으로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터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산체스가 이런 불운한 날도 이런 땅볼 투수의 숙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하면은 그래도 위용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방어율이 다시 2점대까지 가버렸지만은 그냥 사이언 근처에서 맴돌고 있잖아요. 여전히 저는 높이 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피츠버그도 챈들러인데 제가 요즘에 제구 같은 게 그렇게 막 나쁘진 않다. 내용이 괜찮다고 했는데 저번 경기도 5.1이닝 1실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애틀이 되게 못 치기도 하고 어쨌든 1인분 한 편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선발은 그래도 산체스가 앞선다고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보이는 게 피츠버그가 오피스가 전체 1등팀이지만 이렇게 좌한 상대로 원정인 경우는 이게 바닥을 기거든요. 피츠버그는 빠따가 되게 센 팀인데 이러한 조건에서는 상당히 좋지가 못하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종종 찾아봐드리잖아요. 보니까 피츠버그가 좌한 상대로 원정인 경우에는 여기 득점이 3점, 3점, 2점, 6점, 2점, 0점, 0점으로 아예 이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7연패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유독 이럴 때 안 좋게 치긴 해도 사실 이렇게 막 연패를 박을 정도인가 싶긴 한데 7연패 중이었었고 경기당 2.3점밖에 못 뽑았고 보시다시피 6점짜리밖에 한 번밖에 없었죠. 마인도 6번이나 당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냥 필라델피아 쪽으로 마음이 기우네요. 그냥 걱정스러운 거라면은 그렇게나 잘해준 산체스가 저번 경기 때 한번 고장이 났는데 그렇게 운이 또 나쁠 수 있는 가능성 그거를 뭐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지만 요즘에 필라델피아 빠따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좋게는 봤고 어제는 둘 다 막 홈런을 엄청 쳐대는 그런 경기였는데 일단 오늘은 산체스라면은 뭐 놀라랑 산체스는 크게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들 믿고 저는 뭐 필라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5 기준에 언더도 생각 중이기는 하네요. 챈들러도 지금 나쁜 상태는 아니라서 산체스는 믿고 있고 그리고 양키스 대 디트로이트입니다. 슐리터랑 스쿠발이면 내일 매치업들 중에서 가장 선발 싸움이 치열할 거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근데 요즘에 조금 오락가락합니다. 슐리틀러 저번 경기 이제 그 보스턴과의 라이벌 시리즈 원래 얘가 보스턴전 귀신이잖아요. 근데 5이닝 동안 4실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실책이 많이 섞여가지고 비자책이긴 했는데 사실 근데 그날도 얘 내용도 엄청 좋진 않았거든요. 여태까지 보스턴 상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요즘에 좀 오락가락해요. 그동안 제 기준으로 한 대여섯 경기 정도 그때 조금 안 좋았다가 좀 회복을 하는가 싶더니 직전 기억이 또 안 좋았던 편이긴 했습니다. 일단은 약간 의심되는 상태라는 거고 그리고 타릭 스쿠발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이름값이지만 얘도 까보면은 지금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는 좀 좋지가 못합니다. 저번 경기도 피홈런 3방이나 맞았거든요. 그때도 양키스전이었었고 요즘에는 확실히 싸이 형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네요. 올 시즌에는 기록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엄청 믿음이 가진 않는다. 근데 그 당시의 양키 빠따랑 지금의 양키 빠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양키스가 최근 5경기 동안 상대 선발에는 득점을 3점밖에 못했어요. 당장 어제도 이제 뭐 KC 마이즈한테 7이닝 동안 안타를 하나밖에 못 쳤고 그 와중에 양키스도 얘네들 지금 3루수 쪽에 원래 맥마은이 지금 부상으로 없는 기간 동안 어제는 카바예로 얼마 전에는 뭐 아메드 로사리오 이런 애들이 3루수 자리에서 지금 계속 실책을 막 일삼으면서 양키가 어제도 실책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양키의 선발진들은 잘해주고 있는데 이 실점이 이제 거의 또 많기도 하더라. 그래서 양키 선발들이 본인들도 맞은 경우들인데 비자책으로 기록된 게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저지가 없는 와중에서는 얘네들이 12승 13패밖에 안 된다. 그전에는 저지가 있을 때 36승 23패였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뭐 저지가 없는 빠따 특히나 요즘 빠따가 너무 문제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디트로이트가 엄청나게 좋다 뭐 그런 시기는 아니긴 한데요. 양키 빠따의 타선 침체가 너무 심하긴 하네요. 여기다가 수비적으로도 뭐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양키 정보보다는 디트로이트가 2배가 넘어가는 거는 디트로이트의 역배를 봐야 된다고 봤습니다. 뭐 슐리틀러가 에이스니까 이렇게 흔들릴 때 팀을 좀 잡아줘야 된다 그런 건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어린 선수이기도 하고 좀 더 증명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은 디트로이트의 역배 생각 중입니다. 양키스가 좌한 상대를 홈일 때 매우 강력하다 이런 게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최근에 2경기는 그다지 또 좋지가 못했었거든요. 이런 것까지 근거 삼아서 디트로이트 역배 보고 사실 선발 왁구만 봤을 때는 원래는 7.5나 받았으면 저는 6.5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7.5는 언더를 봐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양팀 선발들의 상태가 이름값 대비 조금 별로인 시기 같아서 이것도 언더볼 상태는 아니라고 봤네요. 그림만 언더만 살짝 그 정도 생각입니다.
토론토 대 매치, 거스먼이랑 맥클레인이고 둘 다 요즘에는 좀 많이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거스먼은 특히나 저번 경기 때 6이닝 동안 또 이제 10피안타나 맞았고 그전 경기 때는 2이닝 동안 7피안타였죠. 방어는 지금 4.36이 돼버렸습니다. 좀 좋지가 못한 것 같아요. 피홈런도 많이 맞기도 하고 원래 올 시즌 초반에 포심 같은 게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스먼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근데 과연 이게 원래 이름값이 있으니까 막 맨날 이러다가 살아나는 놈이니까 언제 살아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두 경기가 많이 험악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맥클레인도 저번에 신시전에서 7이닝 실점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직전 경기 또 컵스한테는 6이닝 실점으로 얘도 이름값을 못하거든요. 작년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졸라 잘했다. 그거는 맞긴 한데 올 시즌 내내 여러 가지 뭐 구종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좋게 찍히지만은 실제적인 방어를 못 챙기고 있거든요. 많이 쳐맞습니다. 저번에도 5이닝 6이닝 5회 6회 때 투런 3런 맞아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실점이 불어나기도 하고 둘 다 그러니까 별로라는 소리예요. 7.5 기준으로는 선발들 대비 일단 오바 생각이 먼저 든다. 근데 문제는 매치는 또 불펜이 굉장히 강력한 팀이고 토론토는 빠따를 너무 못 치잖아요. 그냥 그럴 거면 나는 매치의 역배를 먼저 생각하는 게 나은 것 같기는 해. 이거는 선발들이 지금 겉보기에 제가 봤을 땐 되게 우려스럽거든요. 같이 고장날지는 모르겠는데 한쪽이라도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놈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그냥 무난하게 기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매치는 어쨌든 뭐 불펜 구간만 이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장점이 나올만 하고 글쎄요. 토론토는 지금 보니까 어제도 막 발란드한테도 연투던데 아마 오늘 못 쓸 것 같고 어제도 2대1로 이겼거든요. 엄청 빈타 속에서. 저는 매치의 역배가 좀 더 땡기는 토론토가 더 못 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매치가 이게 실점한 것도 처음에 스프링어한테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점 준 거 막 그런 게 이제 또 화근이 됐잖아요. 소토의 이상한 수비로다가. 그런 것들이 또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스턴 대 워싱턴, 코널리 얼리랑 카발리입니다. 자, 이제 보스턴이 지금 어린 선발들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얘네들이 또 이제 기록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레드삭스의 스타팅 로테이션이 11경기 연속으로 콜스를 하고 있다. 어제 이제 레인저 스와레즈 콜스까지 하고 12경기 연속입니다. 그러면은 1933년 이 기록이랑 지금 동률이라는 소리예요. 구단 내부적으로 연속 퀄리 스타트 기록이 지금 동률이라는 소리다. 그만큼 이 선발 투수들은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오른쪽에 코널리 얼리의 모습이 있는데 자, 이 친구도 저는 뭐 매번 의심을 많이 해요. 페이튼 톨리는 확실히 공도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얘는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잘하거든요. 제가 아까 여기 밑에다가 12경기 연속으로 콜스 중이라고 하는데 그 12경기 말고 13번째 경기 14경기 그때도 선발들이 할 만큼은 했어요. 근데 6이닝을 못 채워서 그렇지 선발들은 할 만큼 했어. 근데 그 15번 경기 때가 그때가 그냥 터진 경기인데 그날이 사실 이 코널리 열리긴 했습니다. 4이닝 동안 아마 6실점인가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보스턴이 마지막으로 선발이 조금 안 좋았던 경기고 이후로 14경기 동안 얼리도 이제 2바퀴 동안 되게 잘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직전 경기 양키와의 라이벌전에서 슐리틀러한테 판정을 거두는 모습도 있었었죠. 요즘에는 구속도 평소보다 좀 더 나오는 데다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보스턴이 선발 로테이션이 매우 잘한다는 건데 문제는 얘네들이 좀 빠따기는 하죠.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근에 이제 5연승에다가 선발들이 해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메꿔주고는 있더라. 그런 생각이더라고요. 반대로 워싱턴은 빠따가 영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어쨌든 간 이걸 추격하는 거를 보여줬지만은 1회부터 좀 쳐맞기도 했고 어제 근데 미콜라스가 초반부터 개쳐맞았던 반면 그래도 케이드 카발리는 어느 정도 하기는 하거든요. 저는 얘도 워싱턴에서는 9위 같은 것들은 제일 좋아 보인다. 근데 좀 운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는 방어율 대비 FRP 같은 거는 좋게 지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워싱턴이 얘네들 빠따가 조금 이제 죽어있는 상태고 원래는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제가 8연승을 달렸다. 그러다가 한 번에 이 끝 꺾인 것도 샘프한테 되게 그 불펜 구간에서 한 10점인가? 그 역전패했던 거 그 경기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또 졌거든요. 어제도 이거를 또 져버리기도 하고 최근에 이런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도 1승 2패로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분위기대로 보스턴 승리나 언더 여기 있는 것처럼 9.5 기준 언더가 되게 많이 나오죠. 어제는 8.5 기준에 오바를 뚫었는데 1회 때 5점이나 나버려가지고 다시 붙으면 그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대 세인트루이스는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할 생각입니다. 어제 경기가 없었고 이 경기는 이제 그 시리즈가 처음으로 열리는 건데 마틴 페레즈나 리버라토레나 일단은 리버라토레가 더 못하거든요. 페레즈는 저번 경기가 살짝 아쉬웠어도 그냥 꾸준히 잘해주던 놈이야. 저는 이 친구 경기 나온 거를 꽤나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에텔 빠따가 너무 별로인지라서 선택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마침 세인트루이스도 얘네들도 빠따가 지금 영 아니거든요. 둘 다 빠따가 별로라면 선발이 그나마 나은 애틀랜타 뭐 홈이기도 하고 그런 거를 고르는 게 맞아 보이긴 하는데 그냥 이 경기는 딱히 뭐 건드릴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캔자시티 대 템파베이, 카메론이랑 잭스고요. 이게 원래 저는 카우프만 스타디움의 리그에서 이 바람이 홈런을 가장 잘 막아주는 구장이다. 그런 것들을 막 지표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일 이 구장에 바람이 오지게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올 시즌에 이런 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실 언더버가 막 제가 더 하나하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은 카우프만 스타디움에 이렇게 바람이 많은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여기도 보면은 득점이 23.1%가량 늘어날 것이다. 돌풍이 불 때는 거의 뭐 30마일가량 분다. 이러면 좀 홈런에 대한 리스크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겠죠. 펜자가 이제 펜스를 좀 당겼다는 얘기도 있었었고 마침 템파베이에는 지금 카미네로 6경기 동안 7홈런을 치고 있는 카미네로가 이제 또 이거를 이어갈 그런 기회를 좀 맞이했는데 얘네가 얼마 전에도 홈이랑 원정을 바꿔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2대2였습니다. 켄자가 원정인데도 꽤나 선전을 한 편이죠. 템파는 홈 승률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반대로 템파베이는 이제 원정 가면은 그 이제 좋은 이런 홈발을 못 받는 셈이기도 합니다. 켄자도 원정을 되게 못하지만은 그나마 홈은 이제 뭐 반반 비슷하게는 가더라. 뭐 그 정도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노아 카메론이랑 이제 잭스면요. 그냥 노아 카메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올 시즌 생각보다 많이 못한다고 하다가 그래서 뭐 이런 팔 각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두어 경기 잘하더니 또 이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은 이제 올 시즌에는 좀 별로의 이런 소포머 시즌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핀 잭스도 얘도 이제 그 불펜에서 선발을 옮긴 다음에 공 같은 거는 뭐 빠르고 좋지만 이 홈런이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딱 이제 홈런 같은 것들이 리스크가 조금 터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켄자나 뭐 템파베이나 둘 다 뭐 홈런이 많은 팀은 아니어가지고 크게 걱정은 안 되긴 하는데 글쎄요 여기 있는 것처럼 템파베이가 원정이니까 좌한 상대로 원정인 경우에는 이게 엄청 낮아진다고 합니다. 얘네들도 빠딱 괜찮은데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1승 4패에다 2.6점밖에 못 뽑았어요. 그냥 이런 것들 보니까 사실 저는 방향 자체는 템파기는 한데 여러 가지 지표로는 확실히 좀 따라오지는 않는 것 같다. 그냥 카미네로가 지금 너무 미쳐있어서 그런데 오늘까지 이런 것들이 이어갈지는 모르겠네요. 선발도 못 믿겠고 템파가 원정인 것도 거슬리고 하지만 그냥 기세가 좋으니 그냥 그대로 가보자 이런 마인드로 템파 쪽이나 뭐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거슬리는 거는 템파베이가 지난 10경기를 전부 다 홈에서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7승 3패 여기다 5연승까지 달렸는데 최근에 원정에서 8경기는 1승 7패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템파베이 원정은 많이 좀 처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주의하시면 좋겠네요. 미러키 대 신시내티 경기 스프롯이랑 라우더입니다. 저번에 신시내티가 홈에서 했을 때 스프롯이 그때 원정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6이닝 동안 3진 10개 잡으면서 헛스윙 많이 유도를 하고 퍼펙트를 이어갔었다. 근데 퍼펙트가 깨지고 나서 좀 일찍 내려갔어요. 스프롯이 뭔가 잘하는 날에도 공을 많이 안 던져. 그래갖고 그 경기도 점수가 막 크진 않아가지고 미러키가 좀 진땀승을 했었는데 바로 그 전날에도 우드러프가 나와가지고 신시내티 빠따를 막 노히트로 길게 묶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지난번 시리즈가 얘네들이 되게 잘했던 그런 시리즈라는 거예요. 10개의 삼진, 볼넷 반개, 안타를 1개 혹은 덜 허용한 경우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왔던 날이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시리즈 때는 미러키가 신시티 원정 가지고 아주 뭐 잘 막았다는 소리거든요. 뭐 스프로도 얘도 오락가락이 심하지만은 어쨌든 뭐 능력을 보였다는 소리고 그리고 라우더도 뭐 그때 뭐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얘는 좀 운이 따르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 대비. 뭐 제구도 별로고 막 그런데 어쨌든 제가 강조했던 이런 시리즈 얘기였었습니다. 미러키가 신시티와의 시리즈를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 특히나 이제 홈 시리즈에서는 6승 1패. 원정은 지금 무려 8시리즈인가 9시리즈인가 연속으로 다 미러키가 이기고 있죠. 그래서 홈 시리즈조차 굉장히 강하다는 소리인데 오랫동안 미러키는 신시내티를 개펴왔고 첫 게임을 지금 승리한 상태입니다. 사실 오늘 이길 수도 있고 내일 이길 수도 있어요. 이 조건을 충족을 하려면은 뭐 스프롯이 근데 뭐 믿음이 저는 뭐 없지는 않아서 얘도 그냥 좀 오락가락 하거든요. 오히려 홈보다 원정이 조금 더 낫다든지 아예 뭐 안 좋은 날도 있다든지 그러긴 한데 그냥 뭐 분위기가 저는 미러키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사실 좀 못 치던 걸 이거 역전을 해낸 것도 좋게 봤었고 신시내티가 빠따가 좀 살아날락 말락이야. 어제 이제 데라크루즈가 홈런 치고 뭐 그런 건 좋게 봤습니다만은 둘 다 뭐 이렇게 불펜 차이도 있고요. 어제도 뭐 거기서 갈린 셈이니까 이 경기는 믿음은 조금 적어졌는데 미러키의 승리나 뭐 언더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컵스 대 샌디에고입니다. 보이드랑 시어스 경기고 이 경기가 어제 이어서 또 바람이 엄청 많이 불거든요. 리글리 필드에 바람이 되게 많이 분다더라. 제가 어제도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오늘도 바람이 어제 수준으로 부는데요. 득점이 55.3%가 플러스가 된다. 어제보다도 그러니까 수치가 더 큰 셈입니다. 오늘은. 근데 어제 이 경기가 점수가 되게 적게 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홈런이 없는 것도 있었고 양팀 다 기회를 맞이한 거 대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잔루가 진짜 많았거든요. 뭐 1, 3루에서 2사로 그냥 끝나버리고
그리고 한 뭐 말루 찬스를 둘 다 많이 가져가. 말루 찬스 제가 봤을 때 한 4번 정도 가져간 것 같은데, 연속적으로가 아니라 따로 다른 뭐 4회 말, 5회 말, 6회 말 뭐 이런 식으로 말루 찬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점수가 영 안 났습니다. 5점밖에 안 날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오늘은 보이드랑 시어스거든요. 어제는 이마나가랑 케니인가 막 그랬는데, 보이드랑 시어스 어제보다 사실 뭐 선발 퀄리티가 그렇게 막 떨어지거나 그 정도는 아니기는 해요. 어제는 근데 보이도 작년 정도의 기록이 아닌데, 지난번에 이제 복귀전에서 4.2이닝 동안 타볼렛에도 안 맞고 그냥 잘했습니다. 얼추 그냥 좀 상태는 정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맞기는 막았다, 그런 정도고, JP 시어스도 저번 경기가 복귀전이었는데 5.2이닝 동안 투런 하나 말고는 잘 막았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 시어스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홈런이다. 얘가 당장에 작년 생각하면은 135이닝 동안 피홈런이 30개였거든요. 이거는 되게 많은 거죠, 이닝 대비. 풀시즌을 아마 치렀으면은 피홈런도 막 순위권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플라이볼 비율이 조금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풀 에어 퍼센트가 늘상 이렇게 굉장히 높게 지키기도 하더라. 보통 얘가 이제 활약했던 그런 게 지금처럼 서터일 스파크가 아니라 그 어슬레티스의 이제 콜리세움인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데도 홈런을 좀 많이 맞았었습니다. 작년에는 포심이 이제 마이너스 12 정도가 찍혔었고, 이게 직전 경기 한 경기 데이터로 하니까 위에 거는 그렇게 막 신뢰할 게 못 돼요. 매년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그냥 제구력만 조금 있다 정도 이렇게만 찍히고 있는 친구여가지고 저는 만만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오늘도, 어제는 너무 기회들을 못 살렸는데 어제도 참 어렵게 이겼죠. 메이스 밀러를 털어가면서. 저는 뭐 오늘도 오바나 시카고 컵스 승방향으로 보겠습니다. 휴스턴 대 미네소타, 버로우스랑 라이언이고요. 일단 버로우스는 얘는 좀 오락가락 하는데 저번 경기는 6이닝 동안 솔로홈런 하나면은 굉장히 잘 막은 셈입니다. 그런 날이 종종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방울처럼 안 좋은 날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저도 언제 왜 이렇게 좋아지는 건지, 혹은 이렇게 좋은 기세가 꾸준히 몇 경기간에 이어진다든지 그런 것들 많이는 못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번 경기 잘했으면 다음 경기 때는 그게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좀 만만하게 보고 있는 선수고, 자, 라이언도 저번 경기 6이닝 4실점이었습니다. 근데 상대가 다저스였었죠.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어. 라이언이, 그리고 이제 또 늘상 이제 피홈런이 문제긴 한데, 휴스턴도 얘네들도 뭐 홈런을 못 치지는 않는 팀입니다만은, 라이언이 그리고 원래 여기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휴스턴한테 굉장히 약했거든요. 휴스턴한테 홈런 한 경기에 4개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됐을 때 7경기 동안 31.2이닝 아마 7점대 정도 방어를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2경기는 7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으로 피홈런도 하나밖에 안 맞았다고 합니다. 최근 2경기는 휴스턴한테 약세를 조금 싣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까지 있어서 저는 오늘도 한번 미네소타를 보고 싶기는 하네요. 어제는 휴스턴이 경기 막바지 때 이 미네소타의 약한 불펜을 추격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 전 구간에서 미네소타한테 좀 이제 빠따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선발 차이가 더 있다 보니까 오늘도 미네소타를 못 볼 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원래부터 라이언 경기 때는 미네소타를 종종 보는데, 이게 어제도 휴스턴이 이길 만한 경기 구도를 잃어버렸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뭐 미네소타 쪽으로 보고 싶고, 8.5 기준에는 저는 언더보다는 오바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라이언이 휴스턴한테 그래도 이게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오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대 마이애미, 테너 고든이랑 유리 페레즈입니다. 원래는 아마 프리랜드 차례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테너 고든이 올라오네요. 얘도 한 달 동안 등판이 없었다가 마이너리그 내려가가지고 4경기 동안 2.1 정도로 홈런 하나 맞고 제구도 괜찮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얘가 걱정스러운 게, 겉보기에는 되게 못해 보이는데 갑자기 막 다저스전이라든지 뭐 휴스턴전, 좀 강팀 상대로 잘했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올해도 다저스한테 5이닝 실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겉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더 커야 된다, 그런 생각이긴 한데, 일단은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잘하고 오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이너리그 유리 페레즈다. 어제는 얘보다도 더 믿음직스러운 알칸타라가 쿠어스에서 고전을 했잖아요. 얘도 아마 복귀한 지 한 2경기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믿음이 좀 적습니다.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 공도 많이 안 던졌고 저번 경기도 4.2이닝 79 정도밖에 안 던진 이라서 오늘도 얼마나 기회가 갈지 모르겠고, 보니까 이제 쿠어스에서는 그렇게 뭐 약하진 않았습니다. 커리어 첫 등판 때 4.1이닝 동안 3실점, 그리고 그 다음에는 5이닝 무실점으로 잘한 것도 있었어요. 겉보기로는 그냥 또 마이애미 무난하게 해주겠지, 어제도 알칸타라가 좀 털린 경기를 빠따로 뒤집었다, 그런 것도 좋게 봤고, 그냥 마이애미가 해주겠거니 그 정도나 뭐 11.5 기준의 오바 뭐 이런 거 보고 싶은데, 이 경기가 아마 어제보다도 배당이 안 좋을 거예요. 어제는 알칸타라 경기인데도 이게 배당이 한 1.6 이상 나와가지고 저는 그래갖고 이거를 조합에 넣었었거든요. 오늘은 1.5밖에 안 되면은 굳이 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어제도 이게 설리반이었는데 어제보다 이렇게나 지금 배당이 떨어졌으면은 저는 선택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슬렉스 대 다저스 경기, 스프링스랑 로블레스키입니다. 저는 스프링스를 좀 만만하게 보는 그런 사람인데, 저번 경기 때는 간만에 1인분 했더라고요. 5.1이닝 동안 3실점, 1인분 1개 이 정도입니다. 그때도 잘하다가
아마 그때 샘프가 역전당한 경기였죠. 제가 그날 샘프를 갔었는데 어쨌든 그때 스프링스를 털어가지고 기분이 좀 좋았었어요. 이정우 선수의 좋은 타구도 나왔었고 그런 것들로 스프링스를 좀 고전을 시켰는데 어쨌든 간만에 그나마 좀 좋은 경기였었고요. 상대는 이제 로블레스키입니다. 자, 로블레스키는 여기 있는 것처럼 포심이 상당히 좋게 찍히죠. 포심이랑 슬라이더 투피치 선수인데 포심이 지금 무려 플러스 14가 찍히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로였는데 이 플러스 14라는 수치가 이 포심의 구종 이런 순위 같은 것들을 보면은 미저라스키가 1등, 로블레스키의 포심이 전체 4등 수준으로 포심 중에서는 2등째입니다. 이 정도로 좋은 구종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로블레스키가 좀 이제 공격적인 피칭을 즐기는데 그래도 막 잘 맞지는 않습니다. 피홈런도 적은 편이고 볼넷도 적고 어지간해서는 좋게 보는 게 맞기는 하죠. 시즌 초반이 너무 훌륭했다 뿐이지 지금 이 정도 막 86이닝 동안 2.71이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기는 합니다. 어제처럼 그리고 어스레스가 또 한 번 좌안타를 홈 경기 때 제가 이게 라스베가스가 많이 껴있어서 그러기는 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어제 라우어도 별로 못 털었죠. 그래서 그냥 어스리 간만에 빠다는 조금 쳤는데 모자랐고 다저스는 만만치 않은 신예 게이지 점프로 공략을 되게 잘했다. 그런 것들 보면 그냥 다저스가 분위기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저는 뭐 다저스를 무난하게 보고 있고요. 스프링스가 구장도 구장인데다가 다저스도 홈런을 잘 치는 팀이다 보니 다저스는 또 이제 원정 가면은 점수가 한 1.5점가량 더 나는 팀이기도 하죠. 원정 올 때 더 잘합니다. 다저스를 좋게 보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애틀 대 천사 경기 브라이어노랑 소리아노입니다. 자, 브라이어노는 제가 홈이랑 원정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홈 경기네요. 홈에서는 2.00, 원정에서는 6.38입니다. 저번에는 원정 가서 4이닝 5실점, 그 전에 홈일 땐 볼티모어에서 7이닝 이제 무실점으로 잘한 적이 있었어요. 원래 뭐 구단 자체가 워낙에 이제 홈발을 많이 받는 그런 구장이다 보니 투수 진화적인 구장이다 보니 홈에서 잘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홈에서 콜스 비율이 특히 높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홈일 때 브라이어는 어느 정도 믿는 게 맞을 것 같다. 반대로 소리아노 저번 경기도 3이닝 5실점이었었죠. 시즌 초반에 한 4-5경기 동안의 소리아노를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제자리를 다 찾아갔거든요. 이제는 그냥 안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재구난조가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요즘은 심지어 피홈런까지 많이 맞는지라 원래 땅볼 투수여서 피홈런을 많이 안 맞는데 지금은 작년 수준의 한 60% 정도 이닝 소화를 했던 반면 작년이랑 피홈런이 똑같습니다. 그런 지경이어서 저는 뭐 딱히 좋게 보고 있지 않아요. 이름값 대비 시애틀이 편하긴 하다 그런 생각이고 시애틀도 지금 최근에 빠따가 그나마 좀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시애틀 쪽으로 생각 중이긴 한데 워낙에 이 시애틀이 빠따가 너무 안 좋은 구간이 길었다 보니까 그리고 브라이언 우조차 지금 방울도 그런 것처럼 얘도 오락가락이 좀 있다 보니까 아주 뭐 마음 놓기는 어려워서 좀 약하게만 보고 있어요. 애리조나 샌프란시스코 오늘 아직 애리조나 마운드 운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일단 저는 그 파트로 적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파트가 얘가 이제 선발로서는 올 시즌이나 뭐 작년이나 뭐 여러 안 좋았던 적이 많다 보니까 선발로서 잘 쓰이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한 1에서 3이닝 정도 그냥 롱릴리버 정도로만 쓰이고 있는데 얘는 작년에도 많이 보였던 게 홈이나 원정에서 이런 피홈런이 특히 이제 홈에서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특히나 제가 애리조나의 맞대결이 샌프한테 굉장히 강하다. 어제까지 9승 1패였는데 이제 10승 1패로 늘려갔습니다. 어제는 사실 이것도 마인을 할 뻔했는데 마지막에 샌프가 다 쫓아온 거였잖아요. 그래도 어제는 이게 투수가 2로드였다는 거. 애리조나에서 가장 믿을만한 투수였다. 그런 게 되게 컸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루프는 못한다고 보진 않거든요. 차라리 이게 루프면은 애리조나 선발이 누가 나오든 간에 루프가 좀 더 우세할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인데 이게 하나 아쉬운 거는 랜던 루프가 애리조나 상대로 되게 약하더라고요. 69타석이나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이 4할입니다. 4할. 큰 거 많이 안 맞고 볼넷을 많이 안 줘서 그나마 조금 양호해지는 수준이긴 하지만은 피안타율이 너무 높기는 하네요. 애리조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빠따인데 근데 그 빠따한테 쳐맞는다면은 그러면은 좀 샘프가 어렵지 않을까? 애리조나 만약에 파트가 좀 짧게 간다면은 최근에 올린 뭐 드레이크나 브렛 이런 애들 짧게 던졌던 애들 얘네들 막 조합해서 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이런 맞대결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어제도 애리조나 선택을 했는데 오늘은 애리조나 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9.5를 받았는데 어제도 9점 났잖아요. 이 경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언더오버도 그냥 그닥인 것 같고 오늘 애리조나의 마운드 운영으로는 저는 못 볼 것 같네요. 기록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양팀이 언더도 많다는 거랑.